실제로 뭔가 연골을 생성시킨다든지 두껍게 한다든지 재생을 한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비맥이라는 시술은 실제로 연골을 두껍게 만든다, 그래서 재생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감통 효과가 기존에 있는 주사 제제보다 더 길다. 안녕하세요.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입니다. 무릎 줄기세포는 우리 골수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것을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혈장 성분하고 혈구 성분이 분류가 되게 되고요. 그 중간층 정도의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함유한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무릎에다가 넣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연골 주사 중에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계열이 있고요. 최근에 거기에 재생 성분인 PDRN을 첨가한 콘주란 주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줄이나 인대 손상이 복합되어 있을 때 쓰는 콜라겐 제제 같은 것들이 기존을 이루고 있는 무릎 주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초기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도 있고요. 기존의 제제들은 실제로 뭔가 연골을 생성시킨다든지 두껍게 한다든지 재생을 한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냥 염증을 줄이고 이제 조금 더 윤활 역할을 해주고 감통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정도였다면, 최근에 나온 이 비맥이라는 시술은 실제로 연골을 두껍게 만든다, 그래서 재생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감통 효과가 기존에 있는 주사 제제보다 더 길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충격 흡수 패드 역할을 하는 이 부위에 있는 연골과 슬개골과 대퇴뼈 사이에 있는 딱딱한 연골,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충격 흡수 패드 하는 분류 체계를 KL 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슬개골과 대퇴뼈 사이의 연골 사이의 마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ICRS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시술의 적응증은 KL 그레이드로는 2, 3, 엑스레이로 봤을 때 관절 사이 간격이 약간 좁아지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한 단계, 요게 KL 그레이드 2, 3에 속하고요. KL 그레이드 4는 이게 완전히 붙어버린 상태라서 이분들은 인공관절이 더 적합한 치료가 되는 것이죠. ICRS 그레이드는 대퇴뼈와 슬개골 사이의 연골 마모 정도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단계로는 한 3, 4 그레이드 정도가 이 시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통증의 원인이 십자인대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고, 또 연골이 다른 형태로 파열되거나 찢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측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손상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배제 진단, 이게 정확히 퇴행성 관절의 패턴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이 퇴행성 관절염 자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다 기준이 엑스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MRI가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환자 그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L 그레이드로 2 정도의 아주 심하지 않은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들어가면 실제로 경골의 연골이라든지 대퇴뼈에 있는 연골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재생돼서 더 두꺼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통해서 감통 기간, 통증이 줄어들어 있는 기간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KL 그레이드 3에서 4로 넘어가는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심각한 관절염 환자분들은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케이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 시점까지 내가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계속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이 위축되고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 근육은 계속 말라가거든요. 그러면 인공관절을 할 때 예후는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인공관절을 할 때까지도 감통 기간을 늘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 그래서 약간 두 가지 정도로 역할이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실제적으로 영상학적으로 몇 퍼센트가 자라났는지 이런 걸 검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술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이게 허가가 날 때까지 했던 연구를 살펴보면 연골량이 실제로 약 15% 정도 증가되더라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개괄적인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회차에는 실제로 이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술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